사람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낼 때 비로소 영업비법이 완성된다. 이 장은 그러한 영업비법이 제시되어 있다. 영업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라. 뚜렷한 목표를 세워라. 인생에서 목표가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확신하고 믿을 때만 승리하게 된다. 오리슨 스위트 마든. 영업은 뚜렷한 목표 설정에서 시작한다. 영업을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달성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여야 한다. 마라톤 선수가 인내하면서 계속 달리는 이유가 42.195km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업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하다. 나 역시 영업을 하면서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연히 달랐다. 목표가 막연하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열정을 가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바쁘더라도 성취율과 성취감이 남달랐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이다. 처음으로 우리 집 마련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목표를 세운 지 11개월 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영업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뚜렷한 목표부터 세운다. 목표 설정을 단계적으로 하라. 절실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7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하겠다. 첫 번째, 먼저 자아를 찾아라. 그 후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거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바쁘면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 전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아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나는 영업을 시작한 이후 힘이 들 때마다 산책, 여행, 독서나 글쓰기 등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아를 찾는 데 노력했다. 자아 찾기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 자아를 찾는 데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을 하든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그 시간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큰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살기 위해 현재 중요하게 이루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절실히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그것으로 목표 설정을 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결심하라.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에게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결정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는 것이 바로 결심이다. 결심은 현재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의 결과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이 지금과 다르길 원한다면 지금 결심한 일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뚜렷하고 절실한 목표를 세워서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는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한 일을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기필코 해내야 할 이유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달성한 뒤에 자기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뚜렷한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글로 작성하라. 달성 기간과 양 또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매 순간 가슴에 담고 달성될 때까지 외쳐야 한다. 이것은 목표를 위해 도전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중요한 실천사항이다. 목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고 목표를 세우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매일 외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에서는 뚜렷한 목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3%의 사람만이
목표를 글로 써놓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10%는 목표를 세우지만 글로 쓰지 않고 60%는 소소하고 단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27%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분명히 기억하라. 여기에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장만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벌어서 무슨 동네에 몇 평의 아파트를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외치고 다짐하면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네 번째, 목표 달성의 방해 요소를 찾아내어서 해결하라. 방해 요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살아온 게으른 습관이나 변화하기 싫어하는 막연한 두려움 등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목표 달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태도가 긍정적인 마음이다.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영업 중 보험 영업이 방해 요소가 가장 많았다. 사회적 인식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방해 요소는 어떻게든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빨리 내 편을 만들든지 아니면 고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가능한 성공들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방해 요소가 사라질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측하지 못한 방해 요소는 불안감을 만들고 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져 행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방해 요소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협력자를 확보하라.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누군가가 협력자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때 일도 잘 되고 기쁨도 커진다. 특히 영업은 협력자가 없으면 자칫 외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 나는 처음부터 자녀를 협력자로 세웠고 점점 가족과 고객 순으로 협력자를 확대해 나갔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나아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협력자로 둔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마움은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 여섯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간별로 목표를 세분화하라. 세분화시키는 방법은 달성해야 할 기간을 전체로 보고 1년을 단기 목표 기간으로 설정한 후 반기별, 분기별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다. 더 세분화해서 월별, 주별, 일일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표를 세분화시켜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작은 성공을 거듭할 수 있다. 성공의 습관은 영업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루하루 목표 달성을 해나가면서 작은 성취감들을 쌓아 자신감을 길러라. 성공인자가 내 몸에 새겨질 것이다. 일곱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얼마나 이 목표를 절박하게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초심을 한시도 잊지 마라.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럴 때마다 당신이 이루려고 발버둥 쳤던 위의 실천사항을 다시 상기하라.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부른다. 위의 실천사항 7가지를 다시 읽어보고 뚜렷한 목표 설정을 하라.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설정한 목표를 외치며 오늘 해야 할 일 역시 매일 외쳐라. 그러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목표 달성을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절대 말아라.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부른다. 매일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힘으로 걸어가다 보면 뚜렷한 목표는 분명히 달성되어 있을 것이다.